박사님 뭐 기억에 남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약분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01학번이니까 네. 이제 제가 예비 약대생일 때 한참 이제 의약분업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네. 그때 뭐 고3 때 공부하고 재수할 때 공부만 뭐 처박혀서 한다고 뭐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예비 그 약대생이 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의과대학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돼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의약분업의 이미지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서로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나서 이제 그 친구도 의대 1학년생이었으니까 사실 뭐 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서로 이런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서 주입받은 거를 저한테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저도 근데 모르고 있던 건데 차이를 네가 아느냐. 근데 저는 사실 예비 약대생이었고 약사도 아니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의학분업이라는 게 뭔가 잘 해보자는 취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의사랑 약사랑 싸우고 있구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의학분업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나죽고 일을 하면서 의학분업에 대한 좀 이해도 더 하고 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이제 약사로 일을 하면서 의학분업이 정말로 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우리나라는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으신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사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이걸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솔직한 말씀으로 의학분업은 제 선배들이 네. 약사가 일하기 되게 좋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는 고민 없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자면은 약사는 사실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그대로 잘 문제없게 해드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것처럼 사실 의학분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약사 주인이 없어도 약국이 사실 굴러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안 됐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진료도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약도 드리고 했으니까. 원장님들이 제가 영업을 다닐 때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나도 약사를 할 걸 그랬다. 나 여기 죽도록 1년 365일 365 하는 병원이었거든요. 여기 앉아서 진료하고 근데 밑에 가끔가다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 주인 약사님 있는 날 뭐 일주일에 하루나 뭐 없으신 날이 더 많다. 너무 부럽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약사여서 좋아 이게 아니고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왜냐면은 뭔가 약사라는 그 직능을 제대로 우리 약사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문인 약사로서 뭔가를 상담을 드려야 된다 하면은 약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실 조제료가 책정이 돼야 하는 게 맞죠. 네. 너무 흥분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숙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학분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 약을 관련된 거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서로 좀 그 협력을 하면 그 리스크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약간 좀 너무 일방적으로 아까 좀 원장님도 뭐 그런 걸 토로하셨지만 뭐 위험수당 이런 것처럼 이걸 좀 서로 전문가들이 서로 쉐어링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좀 이게 좀 더 국민들한테 또 좋은 그런 혜택이 가는 의약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좀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 의사 약사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위아래 있을 때 마치 그 위치처럼 되어 있거든요. 위에 의원, 아래 약국 이런 것처럼 좀 독립되어서 정석되어서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쉐어링하고 책임을 나누면서 서로 더 나은 어떤 그 보건복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추억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의학분업 전에 저도 물론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대학을 2번 다녀서 의학분업이 막 시작되던 그 00년도에 약대를 들어갔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이제 막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다들 다 추억은 있을 텐데 뭐
대국민 홍보를 나간다거나 뭐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의사 약사들이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그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죠. 투쟁해야 될 상대는 정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같이 서로 모여서 서로 좀 그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정부를 같이 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 반복된 얘기지만 마치 EJ처럼 이렇게 갈라놓고 정부 편하게 이렇게 좀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됐던 그런 좀 그래서 약간 왜곡된 그런 의학분업이 전개된 것 같고 반면에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고 오히려 더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의학분업 전회를 보면 의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갖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경험에 따라서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 맞으면 나 이런 의견도 있고 저 약국에 가면 어디가 용해 어느 부분을 잘해 이렇게 좀 그 뒤에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빨리 낫는다는 그런 게 그때 아직도 국민들 그 이후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서서히 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나아야 한다는 그런 그 당시에 그렇게 실제로 좀 쉽게 말하면 의원이든 약국이든 아닌 분도 물론 계셨겠지만 밀가루 같은 약들을 쫙 깔고 강력한 뭐 주사 한 방, 좀 강력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깔아서 효과를 빨리 나게 해서 그러니까 의약분업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지금으로도 황당한 얘기인데 의약분업은 오픈이 됐죠. 약이 어쨌든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정말 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정말 너무나 당연했고 주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게 좀 왜곡되어 있던 게 아쉽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저희가 이제 17년째 이제 곧 20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가 아니라 이제라도 이제 의사 약사가 모여서 정말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의사 약사의 어떤 직능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물론 의사 약사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좀 명예, 어떤 존경을 받는 걸로 좀 생각의 어떤 포지션을 옮기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뭐 아주 이렇게 그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가 또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뭐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의학분업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가 문제도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저수가이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국가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의료비를 절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약을 쓴다거나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또 환자도 경증인데도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로 하면서 재정이 낭비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수가를 높이고 정말 의사 선생님을 하여금 양질의 그 진료를 시간에 안 쫓기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증 환자는 약국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수가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네. 그 의학 분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전에 의학 분업 전에는 아무 의사의 진료 없이도 그냥 약을 네. 자기 마음대로 사서 먹거나 아니 뭐 약사가 진료하는 그런 네. 행태 자체가 이제는 의사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은 다 이제 네.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진료 수가 자체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바라볼 땐 약사들이는 하는 일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뭐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그 의사들은 약사들을 이제 막 괜히 미워하게 되는 거지. 미워하면서 이제 비하하고 막 네. 의사들이 막 약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약을 싼다고. 네, 네. 아무 생각도 없이 약을 싸서 준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들 근데 생각.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한번 방송을 돌려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다는 그런 말 한 거예요.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방향은 이제 그런 돈의 문제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모두 집중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그런
환자들과의 어떤 교류도 없고 그냥 건당 이렇게 환자들을 받아서 버는 돈으로 내가 병원을 약국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라고 말씀하신 데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병원을 진료하면서 내가 평생 좀 이런 돈 생각 안 하고 좀 환자들을 교과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대가 내가 진료하는 시대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의료 전반적인 어떤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이렇게 건당 환자를 한 명 더 보면 더 돈을 벌고 좀 덜 벌면 덜 보면 덜 벌고 이런 식의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천박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환자를 더 봐야 되고 어떻게든지 처방전 받아봐. 주치등록제. 내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네, 네. 갈 수 없죠. 좀 이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이제 많이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어떤 계속 환자 수로 돈을 계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저도 그 이동주 원장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랐는데 네. 하나는 그 의료를 대하는 국민들의 그 시각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갔으면 반드시 내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집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가는 거에 대한 상담에 대한 기술력은 그럴까? 그런 거 행위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과도 와서 당뇨 망막증 매년 검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면 뭐라도 가져가야 돼. 그렇지. 네. 네. 내가 병원에 왔는데 네. 네. 눈물약이라도 선생님 눈물약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선생님 저 눈물약이라도 좀 네. 허전한 거예요. 네. 빈손으로 병원을 나서 처방전도 약간 뭘 받아가야 돼. 네. 그런 게 하나 그런 생각이 부쩍 떠올랐어요. 그런 국민들의 의료용 행태 상담을 하고 건강 이런 당뇨 조절 잘하시고 네. 뭐 담배 끊으시고 이런 상담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네. 보상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이 원장 이동주 원장님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종합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본다고 생각해요. 3차 병원의 의사가 더 잘 본다고 생각해요. 3차 병원의 의사는 특화된 질환에 잘 보는 거지. 저 같은 경우 막막을 잘 보고 녹내장을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안구건조증을 동네에 계신 오래 경험하신 선생님들보다 더 잘 보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면 동네병 안 가고 큰 병원 가야지.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봐야 될 막막 황반변성 환자들은 급하게 볼 환자들이 쭉 진료가 밀리면서 그 안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체계가 지금 그렇게 왜곡이 돼 있거든요. 네. 서울대병원 가면 제일 잘 보는 것처럼 네. 감기는 서울대병원이 제일 잘 보지 않아요. 이동주 원장님 제일 잘 보죠. 이거 제가 잘. 그러니까 주치 등록제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주치 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개원가 선생님들도 네. 환자 건당 얼마에 그게 연연하지 않고 진짜 그 동네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네. 현명식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지역사회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주치 등록제가 되면은 약사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팀을 이뤄서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돼서 환자분들이 케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뭐 적극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대학병원 교수 하시는 친구분하고 이제 친구분이라니까 이상하네.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그렇게 1차 진료기관에서 충분한 질환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의 마음을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말하기를 환자분들은 이 일종의 이제 자기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비빌 언덕을 미리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자료들을 거기다 이렇게 계속 쌓아놔야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네.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은 병이라도 다 대학병원을 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물론 일부 선생님도 잘못하는 게 있지만 명확히 1차 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다는 구별해서 보내줘야 돼요. 네. 보내줘야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저도 그 의료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안 보내도 될 환자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네.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빨리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지체해서 그렇죠. 보내주시는 네. 좀 안타까운 그래서 환자들이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1차 의료선생님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근데 그게 사실은 1차 의료 주치가 확정이 되면 환자 굳이 내가 많이 볼 필요가 없는데 보내 환자 빨리 보내고 네. 그게 더 체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환자를 더 많이 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화에서는
3차 진료기관하고 1차 진료기관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환자를 놓고 서로 나눠먹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도 1차 의료기관으로 다시 대의뢰를 안 하고 1차 진료기관에서도 3차 기관으로 안 보내고 다 자기가 붙잡고 있으려고 아, 하고. 건조증 환자 다 어? 보내면 다 다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근데 나 뭐 받을 일 없으니까 형한테.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구조,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의약분업 얘기하면서 어떤 의료 전달체계까지 얘기하게 되는. 네, 원래 제가 아까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의약분업하고 한참 좀 멀어진 상태라서 신경 안 쓰고 되게 좋은데 네. 이 장면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의약분업 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식백과를 쫙 봤더니 뭐 이익 집단이 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의약분업 사태를 만든 거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지식백과 자체도.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눈이 돼서 근데 완전히 그거를 틀렸다고 하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그 수가 보전 그런 왜냐하면 그 직능단체가 직능 이익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직능 이익과 전체 국민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직능단체 그걸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완전히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선배님들 보시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 수익을 제외한 그런 것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쌓여왔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뭐 그런 완전히 전공의들은 그랬겠지만 그 개원 가서 이제 문을 닫고 현장으로 뛰쳐나가게 했던 요인에는 그 수익 면에 물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나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게 다라고 하면은 진짜 큰 왜곡이지만 그런 것도 폭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어떤 요소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의사들과 약사들의 굴레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치. 딱 네. 모든 얘기를 무슨 옳은 얘기를 해도 다 니들은 네. 돈 많이 벌지 않냐? 니들 이게 밖을 돈 싸움 때문에 때문에 배부른 돼지 아니야? 돼지다 아니들 뭐 이제 다 그게 밖으로 좋은 싸움이다. 글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답답한 국민들이 노릇이죠. 이제 의사 네. 약사 말 말고 정부 말만 믿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의약분업 사태 때 저는 진짜 지하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지하철 홍보를 하면서. 근데 그때 아쉬웠던 게 의사 단체든 어떤 보건 단체들이 사실은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먼저 달려갔었어요. 그런 맞습니다. 현장에 무슨 집단 발견을 했다. 물론 그래서 보건 뭐 역학 그 조사 나가고 뭐 국가에서 그 역학조 나오고 하긴 하지만 의협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고 그런 뭐 어떤 그 산업체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운동도 의협에서 먼저 했어야 되고 시민단체나 네. 뭐 인도주의 시민세배 같은 그런 그 진보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의사협회 자체에서 먼저 그런 의학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먼저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단체, 신임을 받는 단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는 너무 그동안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의협이나 이런 어떤 단체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책에도 목소리를 내고 그런 행동을 좀 자세를 취해야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않나 생각을. 어떻게 일반 국민으로서 생각하시는 또 바라보는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예. 의사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네. 취재만 했다가 지금 몰랐던 사실도 굉장히 알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저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사분들의 생각을 못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예를 고혈압으로 왔다가 선생님 감기도 있는데 감기하고 처방될 수 있는데 의사 환자 입장에서는 그랬던데 그게 약사분들한테는 참 곤란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저도 오늘 네. 좀 알게 곤란하지 않아요. 와주시면 감사해요. 네, 맞으면 고마운 거죠. 뭐. 근데 아까 이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그런 게 사실 저는 감기 환자들을 사실 명확한 바이러스성 감기다 싶으면 약 안 주고 보낼 때가 많거든요. 네. 개원 초기에는 하여튼 그것 때문에 환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뭐 약도 안 줘? 막 이러면서 막 밖에 나가서 간호사들이랑 막 싸우고 그런데 한 10분 동안 상담하고 약 안 주고 보내면 진료비 안 내고 그냥 가려고 그러고 약 받으러 오셨어요? 예, 약 처방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가면은 아주 거부감 없이 진료비 내고 네. 그러니까 처방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병원에 가면 약을 받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받아가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깊은
깊이 박힌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네. 뭐 상담하고 이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의약분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들을 위해서 된 것도 사실인데 이게 참 어느 순간부터 이익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문제로까지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 좀 씁쓸한지가 않나. 그걸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약을 타러 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국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의료가 유형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또 약물 오남용 마켓에는 불편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계를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면 약물 오남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의료 과잉이 될 수 있고. 네, 아까 전에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 이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리스크 앤 베네핏을 보듯이 약간 좀 불편하더라도 예, 생길 수 있는 오남용 문제나 이런 걸 예방을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직능의 뭐 수레바퀴를 할 수 있는 의사, 약사 그리고 국민을 놓고 봤을 때 서로의 지금 관계 설정부터가 좀 다시 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제도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국민 홍보나 대국민 교육 있던 그런 걸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바라보는 생각부터 좀 바꿔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보건복지의 의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계시지만 아까 어떤 그 책임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돕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약사들은 의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한 과목으로 배우는 걸 어떻게 보면 4년, 6년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물어보고 컨설턴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 좀 도우면서 그 관계 설정을 좀 서로 단순히 약만 싼다는 이런 표현은 왜 날 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이거는 실망스러운 깜짝 그런 놀랐네. 거고요. 그거는 왜냐면 다음 실검 1위 약사. 아니 왜냐면 권력도 이렇게 집중돼서 결국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의료 양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부터라도 좀 서로 돕고 인식의 전환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혹시 뭐 이 말은 꼭 오늘 하고 마무리 짓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마음은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하시죠. 네. 오늘 정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재미있는 수다방 물론 재미있게 수다도 많이 농담도 오고 갔지만 그 가운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이 오고 갔고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이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좋은 울림 우리 의사 약사들만 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좋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울림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말 각자의 일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런 좋은 취지로 모여서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다들 나와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작은 시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